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인재의 산실하면 떠오르는 곳,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카이스트가 올해로 개교 50주년입니다. 지난 2월에 앞으로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새 총장이 선출되셨는데요. 이광형 총장이십니다. 평소 연구실에 TV도 거꾸로 걸어두고 또 세계 지도도 거꾸로 걸어두고 심지어 카이스트 조직도도 거꾸로 걸어두는, 그래서 괴짜 교수로 이름났던 분인데요. 이제 괴짜 총장이 되셨네요. 총장 취임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 한 10%만 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의 주인공이 되신 분인데요. 카이스트 17대 총장 이광형 총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 소개한 그 괴짜 교수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도 오래됐죠? 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호칭이 이제는 괜찮으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좀 싫었는데 요새는 뭐 하도 그렇게 불려가지고 적응돼 있습니다. 괴짜라는 단어가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립적이다. 네. 처음에 들을 때는 저는 좀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저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서 그 말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요즘에는 뭐 괜찮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괴짜가 더 많아야 사회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요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아마 좀 남과 다른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럼 괴짜 같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괴짜면 안 되겠지만 일정 숫자는 괴짜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괴짜가면 안 되니까 괴짜를 좀 그 천연 기념물처럼 좀 보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해양 국가로서 바다를 향해 널리 퍼져나가는 건 이런 관점의 변화, 이런 거. 근데 TV를 거꾸로 걸어놓는 건 전 왜 그러세요? 제가 TV를 거꾸로 본 지가 한 15년쯤 됐는데요. 15년? 네. 제가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은 이 사물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를 위로 하고 다리를 아래로 인식을 할까? 그렇죠. 그거를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가?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TV를 한번 거꾸로 놔봤죠. 그랬더니 온통 세상이 다 뒤집어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다 그렇게 획일화된 게 아닌가. 내가 나 자신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일주일, 2주일, 몇 달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적응이 되고 요즘에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글자도 그대로 읽고요. 거꾸로 된 거. 거꾸로 된 글자를 읽어요? 자막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막 지나가는 것도 잘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저한테 좀 새로운 거, 이상한 것이 저한테 오더라도 뭐 그다지 놀라지 않고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걸어놓은 TV를 보시다 보면 안 떠오르던 새로운 발상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럽니까? TV를 보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도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뒤집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TV를 뒤집듯이 이 문제를 뒤집으면 어떨까? 그런 순간이 떠오른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아마 TV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고정관념에서 쭉쭉쭉 생각하다가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떨까? 바로 그 순간, 그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게 순간이고. 자주 떠오르신다 이거죠?
TV 거꾸로 걸어놓은 효과다.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카이스트 조직도를 거꾸로 걸어놓으신 거는 이유가 또 뭡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학 사회는 일반 회사나 공무원 조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조직은 뭐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총장이 뭐 이렇게 갑시다 해서 다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제가 있는 이제 카이스트의 상황을 보면은 예. 지금까지 5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뭐 40위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40위 정도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거의 그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세계 인류대학 소리 듣는 대학이 그래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기대는 그렇게 있는데 한국을 대표한다는 대학이 그냥 맨날 그 수준이니까 이제 그 다음 50년이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그 세계 인류대학이 되겠다. 예. 그러면 인류대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다른 대학에서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독창적인 것. 네.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기존에 하던 걸 버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기존에 하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이거 버려. 새로운 거 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야 되거든요. 그 머릿속을 움직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네, 설득하려면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직도를 거꾸로 놓고서 다 이렇게 섬기면서 학생님들, 교수님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시시한 가지 맙시다. 외국 대학이 하는 거 좋다고 따라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직도를 거꾸로 놓고 이제 섬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섬기면서 존중하고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예.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 하던 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은 조금 버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거, 이 세상에 없는 거.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에게 1연구실 1최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최초? 예, 1최초. 세계 최초인 거 하나씩은 하자 이거죠. 예, 예.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세계 최초인 거 한 개씩은 시도하면은 그 중에 몇 개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예, 그래 학문이 될 것이고. 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누가 대가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찾는구나. 독창적인 게 중요한 거구나. 학생이 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남하고 달라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라든지 그거는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뭐냐면 남하고 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의 분위기를 남과 다른 것이 좋은 거다. 그것이 존중받으면은 학생들도 남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예, 자기 자신의 독특한 칼라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긴장도 풀어지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꿈은 각자 다른 꿈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경쟁에서 시달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계 최초인 걸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인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 LG, 현대차 세계 인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생산하시는 분들은 세계에 없는 거 최초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다른 분야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초인 걸 추구하고 거기 올라가야지 대한민국이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카이스트는 바로 그 삼성, LG, 현대차가 안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그걸 시작해야죠. 예. 네. 그래서 총장 되신 후에 연구 과제 성공 확률이 한 80% 되는 거 이건 하지 마라. 예, 예. 그러셨다면서요. 예, 예. 지금 현재 아이러니인데요. 우리 연구라는 거는 새로운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건데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다 90% 이상이 성공이에요. 그러면은 다 연구하신 분들이 훌륭해서 다 성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연구 주제가 너무 쉬웠던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좀 연구 주제를 어려운 걸 시작하자. 도전적인 걸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 과제를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심사할 때 성공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에다가 점수를 줘서 연구비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높은 거예요. 가능성 높은 거는 바꿔 말하면 좀 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거랑 비슷한 걸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바꾸자. 그래서 평가에서 80% 이상으로 나온 건 주지 말자. 연구하지 말자. 그거 시시한 거 아니냐. 그 뻔한 거 왜 합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 책상에는 지금 2021년인데 2021년 달력 옆에 2031년 달력을 두셨다고? 예. 2031년 달력이 나와요? 저희가 제작을 했죠. 특별히 제작하셨어요? 예. 특히 저희처럼 이제 미래를 개척하는 분야,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건 미래를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미래에 좋은 거, 미래에 우리 인류가 필요한 거, 미래에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인들의 그렇죠. 사명이죠. 예. 그러려면 우리 시야를 현재 시점에 두어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미래 시점에 두고서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사에서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걸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미 늦은 거고 네. 미래 시점에서 좋은 걸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항상 미래 시점에 갖다 놓기 위해서 10년 후에 달력을 갖다 놓고 그 달력을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요일도 틀리고 막 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보고서 약속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10년 후 달력이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로. 그렇죠. 예. 예. 제 책상에 달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년 달력 보면서 일정 표현 하지만은 그 무슨 결제할 일이 있다든지 또 디스커션 할 때는 31년 달력을 보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어떤 생각할 때,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이걸 10년 후에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 그걸 찾기 위해서 달력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오래전부터 괴짜 교수로 불려온 우리 총장님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연구실에 모든 걸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군요. TV 거꾸로 10년 후 달력. 자꾸 자기한테 푸시를 하는 거군요. 예. 그게 우리도 매일 보통 사람들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매일 운동하는 게 뭐예요? 자기 근육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운동 안 한다 하면은 많이 약해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의식도 TV를 거꾸로 놓고 나를 단련시키고 달력을 가지고 미래 달력 가지고 단련시키고 그걸 해야지 한 달 동안 그거에서 멀어지면은 제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편한 대로 살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군요. 뭐 하나라도 저도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죠? 예, 운동도 뭐 아침이면은 제가 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운동 주로 하세요? 달리기, 조깅하죠. 또 턱걸이 하죠. 또 푸시업 하죠. 엮기 하죠. 와, 줄넘기 하죠. 예, 제가 1시간 정도는 합니다. 50분 정도 합니다. 턱걸이 몇 개 하세요? 이건 20개 합니다. 지금 60대 중반의 나이에 예. 20개를 하신다고? 예. 이제 팔굽혀펴기는 몇 개 하세요? 140개 합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쉬지 않고? 예. 이야, 대단하시. 그 운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영어 공부도 합니다. 아침에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예. 영어 잘하시는데 뭘 또? 잘한다는 건 뭐 만족이 없는 거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일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그것이 준비가 돼서 필요할 때 하듯이 영어도 준비가 돼야지 필요할 때 하고요. 그러니까 턱걸이 이런 거 20개. 제가 처음에 턱걸이를 시작한 데 10년 전쯤 될 텐데 다 하니까 한 2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보통 일반 성인이 한 2개밖에 못 해요. 결심했습니다. 이걸 내가 한 달에 1개씩 늘려야지. 한 달에 1개씩 늘렸더니 뭐 되더라고요. 총장 되시고 학생들 제발 전공 공부 한 10%만 덜 해라. 더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총장은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꿈이 너무 작다, 꿈이 너무 없다, 또는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저는 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은 내가 어떤 길로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해가 내 재능을 발휘해서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꿈을 찾으면은요. 예. 그 에너지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붕붕붕 뛰어서 엔진이 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공부하고 필요한 거 다 찾아서 합니다. 꿈만 있으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거 끼웃거리고 비교하고 뭐 비교해서 우울해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자잘한 거에 신경 쓰고. 그래서 큰 꿈을 갖는 게 좋다. 그래, 큰 꿈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저는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세상에 학교 안에 밖에 있지 말고 세상을 해외도 나가고 예.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또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책을 읽고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많은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찾잖아요. 찾을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꿈을 갖게 하자. 예. 그래서 저는 학교나 교수는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저는 불을 지르는 게 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화범이에요? 예. 예. 총장이 젊은 영혼에 불을 지르면은 그걸로 교육이 끝이라고 봐요. 근데 불을 지르는데 무슨 많이 가르쳐서 불 질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많이 보여주고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가르쳐주면 학생이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만 하지 말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교수님들한테도 너무 그냥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마시죠. 예. 적어도 한 학기면 16주 수업이거든요. 16주 수업 중에 다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많은 수업 시간 중에 일주일 정도는 교수님이 읽었던 책 감명 깊게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책이 한 권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학생들은 전공 수업 하다가 갑자기 예.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독서라는 과목을 해가지고 한 학기 내내 독서만 하면 지겨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 실험이든지 전자공학 개론이든지 이런 과목 속에 그 담당 교수님이 학기 초에 내 마음속에 이런 책이 있다. 우리 읽고서 학기 말에 같이 토론하자. 예.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책을 읽고 끝에 가서 토론하는 시간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교수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책 한 권씩을 학생들한테 소개하자. 네. 토론하자. 이걸 권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학기에 5과목의 수업을 듣는다고 그러면은 책을 5권을 읽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최소한.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마음에 풍부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좀 다양해지겠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고 꿈을 찾는다고 봐요. 그것만 하면 졸업이라고 봐요. 거기서 추천하는 책은 전공책이어서는 안 되겠네요. 교수님의 가슴을 울린 책이기 때문에 뭐 모르죠. 전공책일 수도 있고 교양책일 수도 있는데 아마 대체로 교양 입문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직접 가르치던 교수 시절에 매 학기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매 학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가끔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도 하고 그런 적 있죠. 예. 정말 좋아하던가요, 학생들? 그때는 별로 독후감 쓰기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뭔 과제가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심지어 이것까지 해봤어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강시 전 한 학생들한테 모두 연락을 해서 방학 중에 무슨 책을 읽고 첫 시간에 와라 이렇게 독후감 써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개강도 하기 전에? 네, 개강 전에. 예. 그러니까 방학 전에, 방학 기간 중에 예. 책을 읽고 와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독후감 써는.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그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한테 그게 참 인상적입니다. 기억에 남는다. 네, 그때 책이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권하는 거죠. 네. 직접 그 학생들한테 읽고 독후감 써와라 했던 거는 대체로 인문학
그쪽 책들이 저는 주로 이제 역사, 철학 책을 제가 그쪽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권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공은 인공지능이시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학교인데 그런데 역사와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나가면은요, 카이스트는 1위 대학 정도 소리를 듣습니다. 1, 2 대학으로 가려면은 세상에 없는 거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하려면 그럼 어떤 걸 합니까? 무작정 아무거나 새로운 거 해요? 아니죠. 10년 후에 인간이 원할 걸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원할 거. 자, 그럼 인류가 원할 게 뭘까? 그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아야지 10년 후에 무엇을 원할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강조하고요. 또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을 강조합니다. 문화예술도 저 개인은 TV를 현재 시점에서 TV를 거꾸로 놓고 저 자신을 자극하듯이 근데 모든 학생하고 교수님들한테 TV 거꾸로 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음악과 미술을 강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음악과 미술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봐요. 그렇죠. 내 연구 주제에 몰입해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잠깐 머리를 식히고 나 자신을 보는 그 순간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내에 지금 이제 옛 미술관을 짓고 있습니다. 미술관?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술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대학에서 지금 시점에서 인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문학과 미술, 음악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류까지 올 때는 남이 하던 거 따라갈 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인류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새로운 것, 미래 인간이 요구할 것,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인문학이에요. 역사, 철학, 예술이더라. 그게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이다. 제가 새로운 걸 하자고 아무리 해도 무엇을 해야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10년 후에도 각광받을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거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판이 인문학이라고 봐요. 정자님께서도 그런 역사, 철학, 예술적 감흥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크게 관심 갖는 게 포스트 AI입니다. 인공지능 이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대학들, 회사, 연구소들이 인공지능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인공지능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공지능 연구가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인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인간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AI 시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찾아야죠. 제가